폴라리스 세온을 볼 건데 이 친구들이 예전에 전기차로도 많이 올라갔지만 또 루시드 리비안 관련해서 많이 올라갔어요. 관련주로 엮이면서. 근데 역시나 똑같이 차트 해석은 똑같아요. 이때 중요하게 깨지 않아야 될 5개월선과 20개월선을 동시에 있다 했어요. 동시에. 문제 이게 늦게 생긴 거예요. 5개월선은. 요때 20개월선 깼을 때는 무조건 칼손절이에요. 주식이 어떤 경우든 20개월선을 깼다. 내가 산 종목이 지금 20개월선 깨고 있는 첫 번째 단계다. 그러면 주식은 무조건 우하향이에요. 무조건은 좀 그린데 한 80% 이상 거의 우하향이에요. 자, 우하향한 건 좋은데 예전에 앞전에 있던 매물대를 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밀릴 확률이 굉장히 컸는데 여기를 한 달, 두 달, 세 달째 지켜주고 있어요. 누군가는 여기쯤에서 그래도 그나마 매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그나마 관리를 좀 하지 않나.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너는 5개월선 돌파 안착만 해라. 안착 돌파했어요. 아직 안착을 못했기 때문에 이 차트가 완벽하게 완성됐다고 보긴 힘들어요. 따라서 이 친구는 이걸 깨면 깨서 밀리면 손절해야 돼요. 이전 저점도 오게 되고 이거 깨면 크게 무너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 친구가 이번 달에 안착하고 다음 달 안 깨고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 목표가가 딱 20개월선이 돼요. 4,700원대까지 주당 1,000원씩 수익이 날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주봉을 봤어. 중기적인 추세가 돌아나갔어요. 3주 전에. 제가 3주 전에 말씀드렸거든요. 이 친구는. 어라? 뭔가 이상한데. 근데 이 친구도 뛰었어요. 결국은. 추세를 전환시켜놨기 때문에 뛸 확률이 높은 거예요. 이렇게 뛰었는데 20주선을 완벽하게 돌파해주고 안착해주면 더 좋거든요. 요게 실패했어요. 요게. 요번에 시장 좀 무너지면서 실패했고 요렇게 첫 번째 변곡점 맞았어요. 여길 뚫어줄 확률이 높아요. 뚫어주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5,000원대, 4,700원대까지 가거든요. 갈 확률이 높아요. 이 상태에서 지하권에서 일봉에서 240에서 밑에서 무조건 대량 거래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제가 살 수 있어요. 근데 보니까 들어왔어. 들어왔어요. 누군가 뭘 개입을 하고 있어. 자, 보겠습니다. 이때 240에서를 완벽하게 있다랬어요. 요로테이터란 거는 기간 조정이 짧기 때문에 바로 떨어져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 가격 조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기간 조정이 충분한 거거든요. 대량 거래가 들어왔어요. 이렇게. 대바닥에서 또 터졌고. 관심 가져야죠. 관심을 갖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친구가 앞전에 쌓인 매물대를 살짝 뚫어주는 거량이 터진 거예요. 요렇게가 됩니다. 요 자리. 그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앞으로 이제 여기만 안 깨면 돼요. 여기 깨면은 손절한다든가 이렇게 본인이 판단하셔야 돼요. 최소한 비중이라도 줄이든가 반드시 이 판단이 필요한데 여기를 한번 찍었어요. 언제 찍었냐면 요때 몇 프로 갔냐면 거의 한 22% 갔어요. 갔는데 매물대 맞고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거 지켜줬어. 4월 8일 날. 나 여기 밑에 안 들어갈 거야. 우리가 이 돈을 실어서 거래량 입고로 돈이에요. 이 돈을 실어서 여길 갔는데 내가 여길 깨야 되겠니? 그러니까 세력들이 또 샀어. 또 날라갔어요. 또 왔어. 오늘 또 왔어요. 자꾸 바닥을 다지는 거예요. 이 자리를 자꾸 지켜주고 올라가잖아요. 여기 안 깨요. 그럼 땅 떼요. 어디까지? 아까 말씀드린 4,700원에서 5,000원대까지 지하권의 고점인 240일선까지 뛸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럼 여기서 일단 매도해야 돼요. 일단은. 왜? 맞고 떨어질 거니까. 매도 안 하시고 장기적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장기 투자라는 게 여기서 들어가셨겠죠. 장기 투자. 그럼 이 자리 한 깨는 쭉 들어가시면 돼요. 그냥 장기 투자는 이렇게 수익 날 때부터 여기서도 떨어지든 조정 받든 냅두는 거예요. 그러면 큰 수익이 나요. 50%막 이렇게 나. 제주주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 친구는 선을 하나 딱 거놓고 여기 매물대예요. 여기 매물대이기 때문에 여기만 안 깨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만 깨지 마라. 그러면 주가가 크게 올라갈 확률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PH예요. PH 이 친구도 이쁜데, 자, 월봉에서 보게 되면, 바닥을 딱 찍었다고는 좀 힘들지만, 어쨌거나, 두 달째 잘 지켜주고 있고, 요렇게 좀 저점이 좀 확인이 되는, 두 달을 지켜줬던 얘기 지금 확인이 되는 거니까, 이전 저점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추세 그냥 깨져요. 지켜줬죠. 요 상태를 끌고 주봉으로 오는 거예요. 주봉을. 자, 주봉을 오면, 이렇게가 됩니다. 5주선을 돌파해놨잖아요. 지금. 그죠? 이쁘죠? 추세가 턴이 된 거예요. 추세가 턴이 됐어, 턴. 보통 눈치 빠르신 분은 이런 데 할 줄 아시더라고요. 저점이니까. 자, 근데 앞으로는 5주선 깨면 안 돼요. 금요일 종가상. 그래서 금요일이 중요해요. 자, 5주선의 가격이 8,900원대가 됩니다. 자, 일봉에서 보니까 의미 있는 대량 거래는 안 들어왔지만 요때 가격 조정이 시작된 거예요. 딱 깨놓고 가격 조정. 자, 기간 조정 들어왔고 대량 거래는 아직 없죠. 근데 이런 친구들이 뛰면 빵 뛰어요. 아까 KB오토시스가 여기서 뛴 거거든요. 누군가가 이런 꼬리를 달고 저점을 지켜줬다는 건 이분들이 세력일 확률이 있어요. 우리 지켜줄 거야.
이렇게. 근데 얼마 전에 전기차 강하면서 이렇게 파란 거 음봉화 생기죠. 무서워하지 않는 게 좋아요. 이 친구는 월봉에서 이전 저점 이탈하지 않는 한 매수해 볼 만한 거예요. 근데 추세가 완벽하게 장기적으로 턴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분할로 매수하는 거죠. 좀 큰 돈을 잃지 않는 게 좋아요. 물론 저 같은 경우도 승부를 봐야 될 자리. 야, 여긴 너무 좋아. 여기는 뭐 지금 섹터도 맞고 무조건 들어가야 돼. 굉장히 좋은 자리. 일단 좀 크게 한 번에 들어가긴 하는데 그게 아니면 분산으로 들어가는 게 좋아요. 따라서 폴라리스 세원이라든가 PH에는 지금의 위치는 제가 봤을 땐 저는 나빠 보이지 않는 그런 위치가 돼요. 이건 자비스도 마찬가지예요. 자비스 이제 루시드 리비안 관련주인데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투자가 조지 소로스 이분께서 펀드를 조성했는데 펀드를 조성했어요. 헤지펀드 대가니까 펀드를 조성했는데 이 펀드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게 하필이면 리비안이래요. 그래서 50% 손실 중이래. 이분도 이렇게 잘하시는 그 세계적인 투자가도 50% 손실인데 뭐 우리 20, 30%는 뭐 그죠?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자비스입니다. 자비스를 보게 되면 일단 기간 조정을 정도 이루어졌어요. 이게 보면 요때 이제 가격 조정이 이루어졌고 그죠?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고 기간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졌는데 섹터가 전기차 섹터가 살아나고 있죠, 지금. 살아나고 있는 와중인데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크게 좀 걸림돌이 되긴 해요. 월봉에서 보니까 일단 바닥은 찍었어. 근데 아직 5개월 선을 돌파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완벽하게 추세의 전환과 턴이 됐다고 보긴 힘들어요. 이 앞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주봉에서 돌려놨습니다. 주봉에서 이전 저점 깨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5선 올라놨기 때문에 이 친구도 잘하면 한번 뛰거나 그러고 여기까지 한번 뛸 수 있어요. 근데 아직은 더 정확한 거는 사실은 여기서 대량 거래가 빵 터져야 돼요. 그래서 눌림목 주잖아요. 한참 기다렸다 하면 돼요. 이렇게 사는 게 제일 좋은데 아직은 안 들어온 거예요. 세월은 들어왔고 이 친구는 안 들어왔어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제일 정확하고 맞는 판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보면 몇개 더 있구나. 대위 혜택 좀 볼게요. 오늘은 참 재무까지 같이 보기로 했구나. 자, 폴라리스 세원의 재무를 볼게요. 하나하나 그냥 완벽하게 그냥 기억을 다 그냥 해체시켜서 보는 걸로. 어차피 토요일이고 뭐 그죠? 뭐 푹 자도 되니까. 전 좀 늦게 자야 돼요. 편집하고는. 푹 자도 돼요. 어차피 그러니까 아주 그냥 시간 많으신 분들은 끝까지 보시는 걸로. 아니 뼛속까지 파헤쳐가지고 그냥 이렇게 완벽하게. PBR이 1.50이에요. 실질적으로 운송장비 쪽에 있긴 해도 전기차 관련주들이 PBR 1.50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자, 폴라리스 세원 같은 경우에 시총이 1200억짜리죠. 1200억이에요. 근데 매출액이 조금 약해, 이 친구가. 보통 전기차나 이런 쪽 관련된 섹터들은 시총에 비해서 매출이 좋아요. 여기 이제 적자로 돌아서 이런 주가가 무너진 건데, 현금 유보율이 2300%, 부채 비율이 49%, 현금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회사예요. 배당을 못하죠, 지금. 배당까지 해주면 더 좋은데, 뭐, 이해해야죠. 뭐, 적자가 났으니까. 어떻게 또, 21년대 적자 났는데 어떻게 배당 달라고 그래. 그래도 실제로 적자가 나도 현금 보율이 많은 회사는 배당을 해요. 저 같은 경우도 있지만 멤버님도 아마 배당금 받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재물을 좋은 걸 사기 때문에 배당하는 회사들이 좀 많아요. 이렇게 보시는 게 좋고, 우리 산업도, PH에도 재무 좀 보고 갈게요. 실적이 신3나 신1로 되어 있는 거는 실적으로 재무 좋거든요. 근데 오늘 약속드린 대로 재무까지 제가 다 봐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딱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PHA인데 PBR 0.29 너무 싼 거 아니에요, 그죠? PBR 개념은 잘 아시죠? 정부상 가치가 만약에 PBR 잠깐만 설명드리고 갈게요. 아주 쉽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PBR을 설명할 때 또 너무 어렵게 경제적으로 뭐 나누기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생각하는 PBR은 주식으로 이용할 때 PBR은 전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제가 생각하는 PBR이에요. 주식의 실질 실리적으로 맞게 제가 해석한 거예요. 자, 장부상 가치가 10,000원이야. 이 회사가. 장부상으로 회계를 정리했더니 한 주당 가치가 10,000원은 나와야 되는데 근데 시장에서는 이 친구가 만약에 5,000원에 거래를 하고 있어. 지금 주가가 5,000원이라니 현재 주가가 이러면 PBR이 0.5예요. 전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이 친구가 어떻게 되는 거냐? 저평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워렌 버핏이 찾는 친구들이 다 이런 친구들이에요. 저평가된 친구들. PER은 20 이하가 좋아요. PER. 기대 가치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회사의 성장성 얘기하는 거예요. PER. 요건 20 이하가 좋아요. 자, 이렇게 봤을 때 PBR이 0.29면서 PER이 5라는 건 이 친구가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저평가주예요. 저평가, 우량주인지 아닌지는 재물을 봐야 되겠죠.
바이네. 어쨌건. 자, 시총이 1900억짜리 회사예요. 시총이 1900억. 시총이 1900억인 회사가 매출이 얼마냐면 1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죠? 시총이 1900억밖에 안 되는데 매출이 자기 시총의 5배예요. 요즘 줄어들긴 해도 근데 22년도 예상은 더 높죠. 그리고 분기별 적자가 나다 흑자 기록할 거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자, 근데 자, 매출액이 1조인데 시총이 1000억. 현금류 보율이 6000%, 부채 비율이 48%, 배당도 주죠. 이런 회사가 상장 폐지당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제 경험상 회사가 재무가 무지하게 좋은 거예요. 엄청 단단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재무가 좋고 아무리 단단해도 추세를 못 돌려놓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최소한 바닥을 찍든가. 자, 다시 설명드리면 PH같이 재무가 단단하고 좋은 친구가 월봉에서 대바닥에 있잖아요. 자기가 밀려야 여기겠지. 여기 찍었다는 얘기는 PBR이 0.12밖에 안 될 거예요. 무조건 사야 되는 거예요. 웬만하면. 무조건이란 표현이 그린데 이게 저평가 투자하는 방법이에요. 어쨌거나 그런 친구들이 바닥권에 있고 섹터가 지금 주봉에서 돌아가고 있고 전기차가 온다? 이 친구가 크게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이렇게 좋고 어쨌거나 PBR 개념 그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자비스 같은 경우에 재무는 그렇게 안 좋을 것 같아. 앞에 증자가 붙어가지고 4배잖아요. 4배. PBR 4배. 그죠? 그럼 똑같은 돈을 갖고 투자할 때 저 같은 경우는 PH를 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 부분은 이제 원래 이제 일반 그 평일날 저녁 때는 잘 못해요. 시간이 없어. 이렇게 재무까지 살펴보는 건. 그러니까 오늘 이제 보여드릴 테니까 앞으로 본인분들이 주식을 살 때는 꼭 이 부분까지 챙기시면 좋아요. 내가 말씀드렸죠. 내가 부동산을 사든 차를 사든 뭐를 살 때는 엄청나게 따지면서 왜 도대체 주식만 사면 몇천만 원을 툭툭 사는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재무도 꼼꼼히 살펴보고 한 종목을 사더라도 신중을 계산하는 게 좋아요. 주식은 쉽게 사고 쉽게 파는 게 아니에요. 어쨌거나 PBR 4배이기 때문에 PHA나 이런 친구들에 비하면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자, 시총이 400억짜리예요. 시총이 400억짜리인데 매출이 100억밖에 안 나오죠. 아까 PHA는 시총이 1900억짜리가 9000억 매출 올리고 있는데 이 친구는 시총이 400억인데 매출이 160억. 작죠. 영업이익이 적자죠. 계속 적자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현금유율이 335%, 부채 비율이 198%입니다. 재무가 단단하거나 튼튼하지 않다는 얘기죠. 내가 큰 돈을 갖고 투자할 때는 위험한 거예요. 큰 돈 갖고 투자할 때는 차라리 PHA가 좀 낫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시는 게 이렇게 재무는 해석하고 나가는 게 좋아요. 차트는 다 좋아요. 차트는 다 좋은데 그 안에 숨은 재무는 또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런 부분은 꼭 보고 계시고 저는 뭐 깡통 엄청 많이 쳤어요. 뭐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하시고 자, 우리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알겠더라고요. 많이 망해봐야 알아요. 이게 주식을. 이게 우리 산업인데 이 친구도 어느 정도 사실은 바닥을 찍은 친구예요. 중요하게 깨지 않는데 변곡점 자리가 하나가 있는데 여기를 간신히 지켜주고 돌아 나갔습니다.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많이. 그래서 한 방에 V자로 떨어질지 할지 모르지만 일단 목표가는 찍었어요. 이거 목표가예요. 딱 찍은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를 찍고 조정이 들어왔는데 지금 5개월 선을 깨고 있기 때문에 자리가 위험한 거예요. 안전하진 않아요. 아까 찍기 전에 제가 얘기했거든요. 근데 주봉에서 보면 이전 저점을 지켜주고 있죠. 이 부분이 다행인 거예요. 다음 주에도 월봉이라는 건 어차피 월 말이 돼야 결정이 되기 때문에 꼬리 달고 돌아나갈 수 있고 많은 현상들이 있어요. 물론 더 완벽한 건 돌려놓으면 완벽하지만 목표가를 찍었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다음 주에 매수할 때도 5주선 깨지 않는 선상, 이렇게 10주선 있는데 이거 깨지 않아야 돼요. 이전 저점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쁘게 21선이 올려놨습니다. 자, 우리가 세력들이 어떤 물량을, 개인들의 물량을 뺐거나 매집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지하권이에요. 그죠? 240에서를 깨놓고 지하권에 있는데 쭉 밀어놓고서 긴 꼬리 운봉이 생겼죠. 이렇게. 자, 어떤 분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긴 꼬리 운봉 생기면 끝난 거야. 주식을 왜 이렇게 해석을 못해. 이게 긴 꼬리 운봉이 생기면 이게 주식 끝난 거지. 그거는 월봉에서 높을 때 나왔을 때 얘기예요. 월봉에서 막 이렇게 높을 때. 자, 여기서 나가는데 긴 꼬리 운봉 나왔다. 이게 진짜 끝난 거예요. 엄청 위험한 거예요. 아니, 월봉 바닥에서 나왔는데 뭐가 끝나? 끝난 게 아니고 개인들 물량 뺏는 거예요. 우린 저거를 매집봉이라고 부르고 세력들이 개인들 물량을 뺐을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주식을 잘 하시는 유튜버들이나 제가 유튜버분들 좋아하는 분들 많거든요. 그분들이 가끔가다 동영상에 설명해 놔요, 이거를. 자, 세력들은 개인들의 물량을 이렇게 뺐습니다라고 영상 올려놓거든요. 근데 우리 멤버님들 시청자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긴꼬리 운봉이나 이럴 때는 사실은 이 앞전에 있는 개인들 물량을 뺏는 캔들일 확률가 굉장히 높아요. 거래량이 터졌으면 터질수록 더 좋은 거예요. 많은 물량을 실어서 뺏는 거예요. 자, 그래서 뺐는데 21선이 꼬리다고 올려놨죠. 이 친구는 앞으로도 이러한 저점들만 이탈하지 않으면 전기차 시장이 살아날 때 갑자기 확 날아갈 수 있어요. 자, 또 하나 똑같은 공식이죠. 공식이란 건 그린데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세워나가고 똑같이 설명드릴게요. 요 앞전에 작은 매물대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가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가 되는데 여길 뚫을 때 긴꼬리 음봉이 됐든 뭐가 어떻게 됐든 대량 거래가 들어왔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분들이 이 밑에 있는 물량 과정을 소화했는데 다시 들어온다?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꼬리는 달았어도 시장이 좋아 안 좋아서 꼬리는 달았어도 꼬리 달고 올라갔죠. 이 꼬리가 딱 여기죠. 신기하잖아요, 이거. 누군가 이 자리에서 여길 지켜준 거예요. 이게 개인들이 아니에요. 개인분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모여서 저 자리에서 저걸 지켜줍시다. 그럼 개인분들이 세력이겠죠, 그죠? 그래서 저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 깨지 않는 게 맞습니다. 잘 안 깨고 있는 거고. 지켜줄 자리 잘 지켜준다는 얘기야. 주식은 지켜줄 자리 잘 지켜주는 종목들은 반드시 급등해요. 왜 그러냐면 지켜줄 자리 지켜준다는 얘기는 세력들이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잘 지켜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 듭니다. 우리 채널은 특히 HLB하고 관련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하도 HLB를 찍어가지고 HLB 분들이 많이 모였어요. 제가 근간에 이제 다른 종목들도 많이 이제 소개시켜 드리죠. 자, 아진산업입니다. 전부 다 리비안하고 관련이 있어요. 아진산업은 특히 마그네슘 관련주기도 해요. 그래서 예전에 잘 올라갔을 때 막 싹 급등하고 올라갈 때가 바로 마그네슘 관련해서 올라간 거예요. 근데 마그네슘 관련주기도 하지만 전기차 관련 주기도 합니다. 자, 중요하게 뚫어줘야 될 20개선을 강하게 뚫어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돌파매매 개념을 봤을 때 20개선을 뚫어주고 나갈 때가 월봉에서 돌파매매를 해요. 보통 하루 단타나 하루 단기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일봉에서 돌파매매를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월봉 돌파매매를 해요. 수익은 이게 낫더라고요. 20개선 가격이 3,260원인데 내가 이 친구를 샀을 때 3,260원 안 깨면 돼요. 자, 그래서 주봉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보면 이 목표가를 찍었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올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현대차나 현대위아가 됐어. 현대위아로 보면 이 친구들이 제대로 달려나가면 60주선 맞고 떨어져나가는 굉장히 커요. 처음에 20주선이고 두 번째가 60주선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잘 안 변해요. 근데 이거를 찍고 온 거예요. 아진산업은 며칠간 올라가면서 찍은 거예요. 이 친구가 더 올라가려면 반드시 60선 돌파 안착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식을 살 때 제가 아진산업을 여기서부터 말씀드렸거든요. 여기서 사야 되는 거죠. 여기는 단기적으로 봐도 매도 시점이지 매수 시점이 아니에요. 따라서 월봉하고 주봉에서 이런 판단이 섰으면 일봉에서 하는 일은 매수 매도 타이밍 잡는 거예요. 양봉에 안 사죠. 안 사는 거예요. 음봉에 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변곡점을 뚫어주고 있으니까 여기를 깨지 않는 한 이렇게 여기를 거놓습니다. 또는 21선까지 눌러줬다거나 이럴 때 사야 되는 거예요. 안 오면 말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래량의 변화가 생겼죠. 지금 변화가 생겼잖아요. 자, 이때 지하권으로 들어왔어요. 지하권 240에서 깬 거야. 그래놓고 엄청 지루하게 아진산업 들어 계신 분들 우리 멤버들 계시거든요. 엄청 오랫동안 요렇게 기간 조정을 한 거예요. 엄청 힘들었겠죠. 개인분들. HLB가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HLB 생명과학이나. 근데 의미 있는 거래량이 들어왔어. 최소한 이 앞에 있는 물량을 싹 잡아먹는 누군가가 들어왔어요. 들어왔다 이건 제가 이때부터 들어왔다 이런 거예요. 아마 내가 봤을 때 이때부터 매집한 거야. 근데 달릴 준비하는 거죠. 제가 금방 쇼츠 영상 하나 올려드렸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차가 이게 한번 또 해드려도 되죠. 이거 반복되면 재미없을래나 그죠? 왜 놀이공원 가면 왜 기차 있죠. 기차 이렇게 롤러코스터 타는 거 이렇게 싹 타는 거 있잖아요. 그죠? 주식도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이 친구들이 바로 출발하지 않잖아요. 여기서 기차 세워놓고 기름도 넣고 그리고 시운전도 한번 하고 뿡 한번 이렇게 방송도 한번 하고 안전벨트도 매죠. 그런 다음에 시동을 딱 걸어요. 시동 걸면서 이렇게 한번 툭 튈 때도 있고 뭐 이렇게 살짝 올라갔다가 살짝 반등했다 떨어져 이런 행동을 하거든요. 요 준비 과정이 있어야 돼요. 이 준비 과정이 저는 뭐로 생각하냐면 이 거래량이라고 생각해요. 거래량. 시동 건 거야. 시동. 나 이제 가면 안 되겠니? 나 좀 가자 좀 가. 이런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의 추세가 턴이 되고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아진산업만 그린 게 아니라 많은 전기차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일부러 제가 섹터를 전기차를 골라서 하는 거예요.